오늘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차세대 D램 기술 로드맵,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IEEE VLSI 심포지엄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에서 나온 내용이라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향후 한 30년을 내다보는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D램 기술이 어떻게 보면 좀 벽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계속 회로 선폭을 줄여서 집적도를 높여왔는데 이게 이제 10나노 이하, 거의 뭐 원자 몇 개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더 작게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성능이나 용량을 계속 개선하기가 좀 버거워진 시점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제시한 해답이 바로 그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라는 거죠. 마치 아파트 올리듯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4F2 GEG 플랫폼이고 다른 하나는 3D D램입니다. 둘 다 이제 평면이 아니라 수직 구조로 가는 혁신적인 접근인 거죠. 4F2 GEG 플랫폼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F2는 면적 줄이는 거고 GEG는 게이트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F라는 게 반도체에서 가장 미세한 선폭 단위를 말하는데요.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존에는 보통 6F2라고 봤는데 이걸 4F2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 30% 정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와, 30%면 엄청난데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집적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GEG, 그러니까 수직 게이트, vertical 게이트 기술이 더해지는데요. 트랜지스터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이트를 기존에는 눕혀놨다면 이걸 이제 세우는 겁니다. 게이트를 쓴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지니까 신호 전달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옆으로 새어나가는 전류, 그러니까 누설 전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성능도 높이고 전력 효율도 잡는 거죠. 그렇군요. 속도랑 효율을 같이 잡는다? 네. 여기에다가 웨이퍼 본딩이라고 해서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을 셀 아래쪽에 배치하는 기술까지 적용하면 셀 자체의 효율이나 전기적 특성도 훨씬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F제곱으로 좁은 면적에 많이 넣고 VG랑 웨이퍼 본딩으로 성능까지 끌어올린다. 그럼 3D D램은 여기서 뭐가 더 다른 건가요? HBM도 D램 수직으로 쌓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HBM은 이미 만들어진 D램 칩 완제품들을 위로 이렇게 쌓아서 연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3D D램은요, 아예 D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 셀 자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개념입니다. 셀 자체를요? 칩이 아니라?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미 3D 구조로 넘어가면서 용량이 확 늘었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D램도 셀을 위로 계속 쌓아서 단위 면적당 용량을 그냥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와, 셀을 쌓는다니 진짜 발상이 대단하네요. 근데 그 낸드처럼 쌓으면 공전도 엄청 복잡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적층수가 늘어나면 제조 비용이 증가하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죠. SK하이닉스도 이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구조뿐만 아니라 소재나 공정 기술 전반에서 혁신을 통해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이군요. 네,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정말 D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더 작고 더 빠르고 용량 큰 메모리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AI 시대라는 맥락에서 보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AI 시대에는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현재는 메모리 성능이 AI 연산 속도를 좀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제시한 이 4F2 VG 플랫폼이나 3D D램 같은 기술들은 결국 D램의 고용량화, 고성능화, 그리고 저전력화까지 동시에 달성해서
AI 반도체 성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성능 디램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대한 AI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학습시키는 데 드는 시간이나 에너지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하드웨어 제약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더 강력한 AI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도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SK 하이닉스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20나노가 한계다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계속 기술은 발전해왔잖아요. 네, 그랬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양산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 비용적 과제들이 많겠지만요. 방향성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 셈이죠. 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차세대 D램 기술 로드맵, 4F 제곱 위지 플랫폼과 3D D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D램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과감한 시도, 그리고 이게 AI 시대와 맞물려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게 언제 양산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 기술 혁신들이 결국 AI나 컴퓨팅 환경 전체에 어떤 변화의 가람을 불어넣을지 그걸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D램의 진화 속도가 곧 미래 기술 발전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